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요새 부동산에 대한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또 관심도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 쪽이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들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좀 엽기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왜곡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부에 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정책에 입안을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해서 그런 바람으로 저도 영상을 찍은 거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졌다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건수도 최다. 매매 건수는 18,806건, 같은 기간 동안에 매매 건수는 이런데 이것의 건수는 23,749건으로 매매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현재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약간 왜곡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비롯해서 현재 부동산 정책들의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할게요. 매매 건수보다 더 많은 건수를 기록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작년이죠. 7.10 대책 이후에 이런 징벌적 과세가 결국 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기에는 이제 부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이런 가치가 좀 높은 비싼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부자 세금이라 해서 걷었던 게 이 종부세인데, 지금 집값이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부동산들이 이런 종부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또 주택이 또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 종부세도 굉장히 중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걸 덜 맞아 볼까 피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3주택자 이상이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이제 지역에서 2주택자라고 한다면 구간별로 1.2%에서 6%까지 중과세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2020년 7월 10일 대책에서부터 이러한 중과세라는 게 이제 공표가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과세 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6%까지 이렇게 고율의 세금을 물리다 보니까 나 혼자서는 부동산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것의 건수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예전부터 저도 이제 세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고 이랬을 때 그때 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양도소득세 국가에다 내는 세금인데 이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50% 이상, 절반 이상을 정부에다 내게 되면 이 세금 정책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세금을 내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고 아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중과를 냈던 시기가 바로 이 7.10 대책 때문에 이런 중중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2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40%였는데 70%까지 거의 1억이 남았으면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경우에는 세율이 60%, 그러면 거의 1억 남았는데 6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미 절반 이상
60%, 70% 같은 경우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때는 아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응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자, 이때 또 나오게 된 건 다주택자의 또 중과세율, 2주택자나 3주택자 같은 경우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했는데, 기본세율 지금 6%에서 현재는 45%까지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인데 여기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 3주택자는 20%의 중과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10%씩을 더 얹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중중과를 하게 됐죠. 이렇게 되면 최대 세율이 70%에서 최대 세율은 80%대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80%는 50% 이상으로 당연히 넘어가다 보니까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냥 집을 안 팔게 되다 보니까 지금같이 매물 잠김 현상들, 제가 이제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시장에 물건들, 여기는 물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자꾸 매물 잠김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분들이 집을 왜 팔라고 할까요? 서울 중심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이? 안 그래요. 외곽에 있는 분들도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단 내가 외곽에서도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이걸 팔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상급지에 이동하는 지역에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상급지에 있는 지역의 물건이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양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한두 건 거래가 될 수 있는 분들은 10년 이상의 보유와 거주를 하면서 비과세 여건을 많이 갖추고 세금을 적게 내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한두 개 거래가 됐을 때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시장 내에서는 이 한두 건의 거래 때문에 시장이 왜곡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중심권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극도로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죠. 살 때 내는 세금의 인상을 이 시기부터 710 대책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전에는 우리 710 대책 이전에는 1주택자나 2주택자나 3주택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주택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졌어요. 1%에서 3%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10 대책의 개정안에서 보면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에 이거 역시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중중과 수준보다 더 넘어섰죠. 중중중과 정도급 정도 수준까지 거의 4배까지도 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취득세에 때려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중급지나 하급지에 있는 분들이 상급지로 넘어와서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이런 취득세율까지도 굉장히 고율로 매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거래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시청자분들, 이것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좀 감춰왔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 증여입니다. 증여가 현재는 매매보다도 더 많은 거래 건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2013년 이후에 증여 건수는 역대 최다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거를 의도하진 않았단 말이죠. 정부도 증여세를 올렸어요. 3.5%에 있던 것을 이 시기에 야, 증여세도 올려야지, 증여취득세도 12%로 올려. 그래서 이 증여취득세도 3.5% 내던 거를 12%로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4배 정도 가까운 중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증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우리 세금을 내잖아요. 아까 이제 8%, 12% 내는 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는 거고요. 양도소득세의 중중과를 낼 때도 실제 거래된
금액에서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실거래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실거래가 기준에 10억짜리의 아파트라고 하고 10억에 팔았을 때 내가 5억의 양도 차익이 남았으면 그렇게 10억의 취득, 그 다음에 5억의 양도, 이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 자체가 크지요. 그런데 이 10억짜리의 공시가격을 보게 되면 10억짜리의 공시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70%에서 80%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적게 잡으면 한 7억 정도 매겨집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냐면 실거래가 10억에 매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7억의 기준으로 매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를 맞아도 7억 기준으로 맞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증여하는 이런 금액 자체가 더 낮게 돼 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훨씬 더 무겁고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다 보니까 얘가 적인 줄 알았더니 얘가 갑자기 아군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증여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네. 지금 매매는 안 일어나고 이렇게 막 쪼이면 양도세로 쪼이고 취득세로 쪼이면은 그래도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쪽에 매물이 또 나오고 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 반대로 오히려 증여 쪽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아예 시장 내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가 돼버리게 된 결과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은 한두 번 더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징벌적 과세의 결과물로 이런 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미 자료로 나와버렸어요.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710 대책을 전후한 2주택 이상의 보유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매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다 일일이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가 전부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서울 경기 같은 경우가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그래도 3만 건이 조금 안 되게 매매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그 다음 해 1년 정도 된 다음을 봤더니 이게 18,800건으로 확 줄어버린 거죠. 이 증감률 자체가 마이너스 37%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추세로 따져봤을 때는 매매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710 대책을 전후해서 증여, 아파트를 증여한 현황을 봤어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한 자료들을 봤더니 여기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15,600건이 증여가 일어났었는데 그 다음 해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증여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증여 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23,749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증감률은 51.7%가 늘어나 버린 거죠. 자, 이거는 서울이든 경기도든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이든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법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역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 추세는 향후에도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 증여세가 현재같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서는 절대로 이 상황이 이 추세가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년 역시도 이런 매매 건수는 자꾸 매물이 감소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반면에 증여 건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징벌적인 과세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시장 내에서 피하게 되고, 자꾸 소나기는 누가 맞으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하지. 피하게 되고 왜곡되는 현상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당선에서 좀 밀당을 하면서 좀 수준을 낮추고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정책들로 좀 변화가 지금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현재 정책들에 따라서 현재 변화가 되고 있는 약간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결과물들 가지고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 3종 세트 해주시게 되면 제가 더 힘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